안녕하세요. 한국공대 GDSC 코어 멤버 정민창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공모전 준비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공모전을 찾기 위해 제가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를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모전을 나가기 위해 함께 할 팀원을 구성하는 저만의 기준과 개발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과 발표 준비 방법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전 탐색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모전을 먼저 찾습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픽 또는 링커리어에서 다양한 공모전을 탐색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과 공모전을 함께 나갈 팀원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 있는 회사나 도시의 웹사이트를 서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삼성전자 공모전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된 공모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제가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 시 엄청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참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는 것 또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원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팀원들 각자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되게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섬세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주도적으로 일을 찾지 못하지만 섬세한 사람이 있으며 열정적이지만 기술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 기술력은 좀 출중하나 열정이 부족한 사람 등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해 팀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4명 모두 리더십이 너무 강점이라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기술력 대비 열정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면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고 팀원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을 잘하고 좋아하지만 꼼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점을 보완해줄 팀원으로 성격이 어, 꼼꼼한 사람을 기획을 담당할 팀원으로 영입했었습니다. 또한 열정은 조금 떨어지지만 주어진 일은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개발 담당 팀원과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및 열정이 가득한 팀원을 모아 해당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제가 참가했던 공모전 중에 가장 결과가 좋았던 공모전은 CJ 대한통운 미래기술 챌린지라는 공모전이었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앱 개발이 메인이었으며 5가지 과제 중에서 크라우드 소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두 번의 공모전 모두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팀원들과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며 좋은 팀플레이를 펼쳐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팀 구성은 공모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입니다. 공모전의 핵심은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소프트웨어가 기반인 개발 공모전의 핵심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불어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구현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을 여러 번의 공모전 입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공모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게 됩니다. 제가 참가한 이전의 공모전에서 일반인도 배송 프로세스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앱을 개발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제였는데 저희 팀의 아이디어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회의 후 어느 정도 프로젝트 방향이 정해지면 기능 구형은 잠시 뒤로 한 채 앱 사용자의 사용성과 편리성, 직관성 등을 고려한 UI UX 설계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공모전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의 퀄리티는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적,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디자인 담당 팀원을 따로 두었는데 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당 페이지를 보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까지 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각자 기능 구현을 위한 개발 단계로 넘어갑니다. 첨부 링크는 예전 코어 멤버셨던 이제 수연님의 협업하는 개발자라는 주제의 세션인데, 개발을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개발 단계에서의 저의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전은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 회의부터 발표 준비까지 준비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계획했던 부분을 전부 개발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계획했던 내용을 전부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자질구레한 기능보다는 그래서 너네 핵심 솔루션이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양의 기능을 개발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반드시 우리의 핵심 솔루션만큼은 이 기간만에 개발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과정의 대부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팀의 배송 물량을 추천하고 선택하며, 선택 후 자동으로 배송 물량을 스케줄링하고, 업무를 확정하는 로직을 핵심적으로 설정하고 개발 과정의 대부분을 이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문에 심사위원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기능이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쉬울 뿐더러 저희 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발의 결과는 반드시 심사위원 입장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왜 그 기능을 구현했는지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팀원들과 소통하는 것과 핵심을 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표 PPT부터 대본 작성 및 발표 사전 연습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발표가 엉망이면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팀은 최소 일주일 동안 PPT 구성과 대본, 작성 시 말투, 어미까지 정리하여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습합니다. PPT 구성은 배경, 필요성, 핵심 아이디어, 기능 정리, 차별점, 기대효과 순으로 구성합니다. 발표 시간은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디자인 개발 등 핵심 기능 위주로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했다면, PPT는 사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끊임없는 발표 연습입니다. 대략 20번 이상의 발표 연습을 하고 최종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